지금 당장 우리나라도 싱가포르를 본받아야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사기를 치다가 걸리면 일단 무조건 맞고 시작한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시중에 아파트 매물이 넘쳐 흐르는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사기치는 버러지 같은 새끼들. 세입자 전세금 돌려줄 돈도 없으면서 약속된 날짜에 세입자 전세금 돌려준다고 사기 쳐놓고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돈 못 준다고 배째려 나오는 개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들은 주먹이든 야구방망이든 골프채든 상관없이 무조건 맞고 시작하는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자 싸구려 콘크리트 덩어리만 잔뜩 발라놓은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감상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봤습니다. 만약 사계절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여름을 처음 접했다면 그렇게 무더웠던 한반도가 이토록 시원해질 거란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의 순환 사이클을 모르는 사람이 2020년 이후 부동산 시장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됐다면 그토록 뜨거웠던 야수의 심장과도 같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이토록 차갑게 식어 송장처럼 변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텐데요.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배워보는 부동산 시장의 역사. 유동성 대환장 파티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개나 소나 부자가 된 줄 알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설쳐대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미국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집값은 우상향. 그놈의 우상향이라는 세뇌교육 열심히 해주는 싸구려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도쿄랑 뉴욕 집값은 우상향인데요. 라고 댓글을 적기 위해 화면 아래를 누르려고 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은 도쿄는 물론 뉴욕보다도 비쌉니다. 3대 기축통화국 중 두 나라도 저 사단이 났는데 얼마나 애국심이 대단한지는 몰라도 서울 부동산의 상대적 강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 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겠으면 네가 바로 그 호구다. 당신의 집을 당신이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호구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면 당신이 그 호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운 호구가 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나망TV가 선정한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의 키워드는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 이상급등 현상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지도 어느덧 5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상급지든 하급지든 할 것 없이 전국 집값이 다 올라갈 때는 모두가 좋았습니다. 당장 집을 팔아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지만 자산이 늘어나니 부자가 됐다는 생각으로 소비를 늘리는 이른바 부의 효과를 바탕으로 다들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는 빚도 자산이라는 정신 나간 헛소리를 진짜라 믿은 사람이 많았는데요. 집값 상승 국면이 멈추고 거래가 완전히 멈춰버린 지금에 와서야 대출 원리금 갚느라 허리가 끊어지게 생겼다는 걸 깨닫고 나니 빚은 자산이 아니라 자살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25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대한민국은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의식하고 배려한다는 측면에서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지만 과할 정도로 사회적 시선에 신경을 쓰다 보니 남들 하는 건 나도 해야 된다는 군중 심리에 호구처럼 휘둘리기 쉽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행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자주 느끼게 되는데요. 집값 거품 형성의 시작 또한 유행을 따라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간에 유행할 때 산 물건은 호구당하기 쉬운데요. 붉은 악마 티셔츠 유행할 때 돈 번 사람은 티셔츠를 만들어 판 사람입니다. 내 집 마련이 유행일 때 돈 번 사람은
대중지은 아파트 비싸게 팔아먹은 건설사와 여러 채 가지고 있던 집 비싸게 팔아치운 다주택자입니다. 집을 포함한 모든 투자 활동은 유행이 아닐 때 뛰어드는 게 정답인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유행조차 샀다가 실증나면 내다 버리는 뽀로로 인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학교 친구들 다 있는 뽀로로 인형 나만 안 사준다고 이놈의 시기가 대체 누굴 닮아서 겁대가리도 없이 엄마 아빠 앞에서 배 까고 드러누워 땡깡 부리길래 기껏 사줬더니만 고작 한 달 갖고 놀다가 패대기 친다고 해서 자식을 개 패듯이 패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면 뽀로로 인형을 30년 대출받아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고맙게도 30년 혹은 40년 동안 유이자 할부로 사게 해줍니다. 물론 1, 2년 살다가 실증나서 팔려고 해도 집을 판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요즘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폭락장이 와도 중간중간 물량을 받아주는 매수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분할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닥이 아니라도 조금씩 사주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해도 말이죠. 하지만 최근 약 15년간 볼 수 없었던 아파트 가격 하락장이 찾아오게 되면 집에서 키우는 개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정도로 분위기가 나빠지면 주택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대기 매수세 자체가 증발해버립니다. 혹시 집값이 더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이번 달에는 안방만 사놓고 상황 봐서 거실이랑 베란다까지 사자. 이렇게 매매 계약서를 쓸 수 없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2021년 이후 대출 잔뜩 끌어다가 집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전에 팔아도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의 특성상 5년 동안 쎄 빠지게 갚아봐야 원금의 반의 반도 못 갚았는데 그동안 나간 이자 생각하면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게 나았을 정도로 이자 부담이 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팔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매도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버틸 때까지 버텨보고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 매물로 내놔야겠다고요. 그 떨어지고 있는 칼날을 받아줄 바보, 멍청이, 호구가 너 말고 누가 있을까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집에서 자다가 불이 나면 불알 두 쪽만 멀쩡히 챙겨 나와도 감사할 일입니다. 금붙이 몇 개 더 챙겨 나오려다가 소중한 목숨을 잃는 게 더 큰 손해일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조심해야 할 사람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것을 넘어 경제를 파탄내버린 매국노들. 대체 누굽니까? 지금 당장 내 삶이 조금 쪼들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희망만 있으면 결국 빚내서 집 사는 게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사기를 치는 가짜 전문가 부동산 유튜브 채널 영상이 유튜브에 도배가 되고 듣기 싫다는데 뭘 자꾸만 읽어준다거나 확 찢어버리고 싶은 재수없는 눈깔이 부릅뜨고 숑숑거리는 연병할 놈 짓거리는 소리가 정답인 줄 알고 수능시험 답안지에 빨간색 플러스펜으로 예비 마킹도 안 하고 겁대가리도 없이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뚜껑 열고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인을 했다가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 블랙키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